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이번 주가 정말 큰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쏟아지네요. 예,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또 쌍특검 발의되고요. 일단 뭐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오늘 얘기부터 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할 것으로 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죠. 자꾸 의심스러운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고, 네.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매주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을 함께해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준석 신당의 출범은 이준석 대표가 창당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탈당을 하고 이준석 신당은 1월 창당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신당의 이 무게감 쪽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준석 신당의 출범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으로 상당히 뉴스의 가치를 잃고 있고 보도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진정한 이준석 타임이 아닙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거해서 윤핵관, 소위 공천 박살을 당하고, 네. 검핵관, 검찰 공화국으로 향하는 공천이 시작될 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몰려갈 겁니다. 이건 제가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했을 때 호남에서 일어났던 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내일 가결되면은 불을 보듯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네. 15일 내로 국회 재개의, 즉 재투표를 요구하면은 200석 이상의, 즉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이준석 신당에 있는 모든 현역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게 될 거고, 더욱이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들도 국민 정서가 70% 이상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소위 재개의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하는 것도 70% 이상, TK에서도 67%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천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마치 박근혜 탄핵처럼, 박근혜 탄핵 때도 야권의 표가 부족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62명이 동조를 해줘가지고, 여권에서 동조를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다 가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때 이준석 타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이에 변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불참을 한다거나 투표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변수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변수를 하기에는, 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4월 10일 선거라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개의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회로 돌아오면은, 네. 언제까지
표결을 한다, 재투표를 한다 하는 기한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재개의 표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파괴력을 가지려면 한동훈의 뭐 리더십을 이제 보여줘야 되겠지만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을 좀 보게 되는데 이수정 교수가 들어올 것 같이 하다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을 네. 사실상 50대의 법무부 장관이 정치 신인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면은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문제인 정치 개혁과 저는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마치 검찰총장 취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즉 이재명 민주당과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는데 무슨 범죄와의 전쟁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똑같은 취임사를 보고 야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대로 검찰 티를 벗으려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3선 8년이 지나니까 되더라 했는데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처럼 정치를 하려고 한다. 즉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는 정치가 계속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수정 교수가 처음에는 간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는 안 간다? 수원 지역구에 핑계를 대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에 참여해봐야 별로 득이 될 것 없다. 자기의 역할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의 활동과 그 결과를 보면서도 좀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기대를 했던 상당히 축하를 하는 그런 저의 심정도 그 제 일성을 보고 아 역시 검찰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네. 역시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쌍둥이 동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정치가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취임 일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역시도 이제 서서히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격 부적격 심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또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당이나 어느 때나 공천을 앞두고는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공천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이재명 측근들도 많습니다. 네. 또 반명을 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해남안도 진도에서 저와 경쟁하던 정의찬 이재명 대표의 특보도 과거 남청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일로 인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은 정의찬 후보는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의찬 후보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저도 직간접으로 사면 복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그렇게 부적격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한 당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낙연 신당이 창당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우르르 올라갈 겁니다. 네. 마치 국민의힘에서 공천 학살당한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듯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할까? 저는 지금도 이낙연 전 대표는 태생적으로 민주당이고 선침부터 민주당이고 또 성격적으로도 창당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12월 말로 시한을 두고 있지만은 돌아오라 이낙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게 지금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옛날의 이낙연으로 돌아오라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사과로 보낼 것이다. 먼저 옛날의 이낙연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옛날에 이낙연은 민주당으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전남지사를 역임했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네. 또 이낙연 대통령의 선친 아버님께서 이낙연 총리 이낙연 네. 아버님께서는 영광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골수 민주당으로 네.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친서를 보냈습니다. 네. 이것을 갑오처럼 생각하는 이낙연 전 대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을 때 돌아가신 김효석 의원, 박광태 시장, 박준영 지사 등과 함께 끝까지 민주당을 지킨 8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린우리당과 합당을 할 때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한 그 사과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을 한 사과 이 두 사과를 받아내고 합당을 해서 오늘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보수가 둘로 분열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이 보수, 일 진보로 하면은 민주당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데 설사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만나서 따져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한 노력도 없이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한다. 이것은 저는 국민과 민주당의 죄를 범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악마화해서도 안 되지만은 저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대표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닭 지붕 쳐다보듯 해서는 안 된다. 두 분에게 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제2의 장혜빈처럼 사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습니다. 그 일부 언론 칼럼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언론과 또 일부 여권 측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되 총선 후에 특검을 하자. 이런 해괴방칙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김건희 특검만 총선 후에 하느냐? 이재명 재판도 총선 후에 하고
송영길 모두 총선 후에 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한 비난의 방법으로 그러한 말씀을 원용했습니다만은 또 대통령께서 경로했다. 나중에 부인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사과로 내보낸다. 보내야 된다. 이것은 제2의 장희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쇼를 통해서 헤어지는 모습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TV에 나왔을 때 국민의 동정을 불러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민주당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전략이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을 하면은 노태우처럼 제2의 6.29선언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속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성사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로 돌아가더라도 사과가 너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자제하고 자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자제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던데 그런 좋은 날 함께 가시지 않는 것도 김건희 여사가 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격주로 만나는 고정으로 한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함께 하셨던 소감 그리고 또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광주 MBC 라디오 이 프로그램을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해남반도 진도에서 총선을 출마하기 때문에 고정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늘 애석하지만은 반드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슈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고 또 선거 끝나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할 때도 광주 MBC를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항상 2주마다 한 번씩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또 정치를 또 재밌게 또 때로는 또 냉철하게 또 바라봐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너무나 많이 됐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로 해서 이제 그 정치인들과의 특히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다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다음 주죠. 벌써 내년이면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가 출연진을 조금 더 교체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해를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